통계라는 단원이에요. 대단원 3단원이 통계 단원이고 이 안에 보면 여기 제목 페이지 보시면 소제목이 3개 있죠. 5단원, 6단원, 7단원. 되게 성의 없죠? 확률분포 1, 확률분포 2, 통계적 추정.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하면 설 전에 끝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좋죠? 그래서 오늘 5단원 확률분포 1이라는 걸 할 텐데 하나 넘겨서 60쪽 보세요. 맨 처음에 확률변수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뭐 새로운 용어니까 이건 읽어보고 가자면 어떤 시행에서 시행 뭔지 어제 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표본 공간 다 얘기했고요.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변수라고 한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확률변수 x가 어떤 값 소문자 x를 가질 확률을 이렇게 생긴 기호로 나타낸대요. 대문자 x가 소문자 x1 확률. 그걸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라는 이름은 대문자 x야. 그 시험 점수에 뭐 점수 아무거나 얘기해봐. 네 점수 30점.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내가 확인 안 하면 뻥튀기 해. 몇 점이야? 80점, 30점, 80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숫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소문자 x가 되는 거지. 그지? 대문자 x는 시험 점수, 소문자 x는 30, 80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보면 어떤 시행에서 시험을 봤어. 표본 공간의 각 원소 30점, 80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거. 이걸 확률 변수라고 한다. 즉 시험 점수라는 확률 변수에 30점, 80점이라는 점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확률 변수.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 있죠. 우리 책에서 배우는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5단원에서 하는 게 이산 확률 변수고요. 참고로 6단원에 나오는 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확률 변수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산이라는 건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연속은 붙어 있다는 이야기잖아. 뭐가 다른 거냐면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시험 점수 같은 거예요. 시험 점수는 점수 뭐 문제의 배점에 따라서 점수들이 딱딱 끊어져 있다는 거야. 뭐 제일 간편하게 뭐 이 5점짜리 문제 20개야. 그러면 80점, 85점, 90점 이렇게 있지. 중간에 81점, 37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숫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이산적으로 있다고, 떨어져 있다고. 그런 이야기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키, 뭐 몸무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숫자로 딱 대응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람 키라는 게 우리가 흔히 나 초등학교 때 뭐 150이었는데 중학교 때 170이 됐어. 이건 갑자기 20cm가 뽕 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실수를 거쳐서 그 키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 키 얼마야? 나 170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170일 수가 없어요. 그런 길이는 일단 존재하지 않고 뭐 아주 정밀한 자를 가지고 되면 17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정확히 170은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연속 확률 변수는 키가 170일 확률 그러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간으로 얘기해야 돼. 키가 뭐 168에서 172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식으로 뭐보다 크다 작다 정도는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하게 될 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통계 단원 전체적으로 그러한 건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확률 변수들의 분포를 알고 싶은 거야. 시험 점수, 니네가 얼마나 잘 봤는지를 보고 싶다고. 좀 더 정확히는 우리 사이의 평균이 얼마인지 1반의 평균이 얼마고 2반의 평균이 얼마고 그래서 어느 반이 성적이 더 좋은지 수학 점수가 이 정도고 영어 점수가 이 정도야.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는 건지 또는 평균이 똑같아. 우리도 평균이 50점이고 쟤네도 평균이 50점이야. 근데 우리는 다 50점이고 쟤네는 빵점이랑 100점이 섞여 있는 50점이야. 그럼 누구의 분포가 더 고른 분포인지 이런 거 찾으려고 하는 게 통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하던 수학이랑 좀 다르잖아. 지금 앞에 확률 경우의 수도 그랬는데
얘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거랑 또 다른 이상한 거거든요, 조금. 그래서 약간 이것도 외국어를 배우는 기분이랄까? 좀 그래요. 근데 공식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나오거든요. 뭐 되게 많은 건 아니야. 몇 개 정도의 공식이 나오는데 갑자기 그걸 써야 되는 거지. 말 이상한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통계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치밀하게 막 공식을 증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다. 알았어. 그렇게 이러고 그냥 공식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약간 이해할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외워야 되는 것들은 좀 있고 그 바람에 아주 얄팍한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것만 딱 넘어가면 그냥 내 거 되는 거야. 전혀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확률이나 경우의 수에 비해서 약간 쾌감이 있어.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만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 설명을 깊게 안 해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라서 산수를 하면 착착착 답이 나오게끔 나올 거니까 아무튼 하다 보면 뭔 소린가 싶은데 문제를 풀면 또 문제가 풀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좀 해보면 여러분 중학교 때 중3 때 아마 통계 비슷한 거 한 적 있을 거예요. 그때 무슨 도수 분포표 뭐 무슨 대표값 뭐 최빈값 뭐 이런 거 막 했을 텐데 중간값인가 아무튼 그런 거 하면서 막 표 그려서 했잖아요. 똑같은 거 하는 거야. 확률 변수 x를 시험 점수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확률 변수 x가 어떤 사람은 30점이래. 50점도 있다고 보고요. 80점도 있다고 봅시다. 뭐 30점인 사람 한 3명쯤 있고 50점인 사람이 한 5명 있고요. 80점인 사람이 2명쯤 있어. 이렇게 생긴 시험 점수 30점, 50점, 80점 이런 애들을 우리 보통 책에서 첫 번째 확률 변수 이게 뭐 x1, x2, x3 보통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써 있는 요 숫자들 사람이 몇 명 있냐 그 얘기잖아요. 이걸 한글로 뭐라고 했냐면 도수 그랬다고요. 몇 개 있는지. 그래서 뭐 F1, F2, F3 이렇게 썼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잖아 10. 이 10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총도수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건 나 만나기 전에 니들이 한 거야. 그지? 우리 보통 총도수는 대문자 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도수 분포표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니네 평균도 구했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평균이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로 m을 많이 쓰거든요. 소문자 m.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건 기대값이라고 표현하는데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다 거든요. 이거 두 개는 완전히 같은 거예요. 평균이랑 기대값은 같은 겁니다. 아무튼 얘를 찾는 방법이 뭐였냐면 중학교 때 배운 거대로 하자면 저 표로 x1이랑 f1을 곱하고 x2랑 f2를 곱하고 x3이랑 f3을 곱해요. 그 다음에 뭘로 나눈다? 총 도수로 나눈다. 이거였다고. 그지? 이게 평균을 찾는 거잖아. 여러분 시험 점수 평균 찾는 거랑 똑같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건데 3학년들은 시그마를 아니까 위에 있는 거 시그마로 나타내면 뭐 되냐면 제가 아래 위에 아무것도 안 썼다는 건 그냥 전부 다라고 생각하세요. xi, fi, 그지? x1, f1, x2, f2, x3, f3. 얘 같은 경우는 이제 i가 1에서부터 3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n으로 나눌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밑에 하나를 더 추가할 거야.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확률이라는 녀석을 하나 추가해 볼 거예요. 확률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누가 강의실 문 열고 들어와서 한 명을 찝어갔어. 걔가 30점일 확률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얼마야? 10명 중에 3명이니까
10분의 3이겠죠. 얘는 10분의 5가 되겠죠? 얘는 10분의 2가 돼요. 그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확률이니까 뭐 P1, 요거 P2, 요거 P3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이거 확률 자체를 원래 어떻게 찾는다고? 도수를 총 도수로 나누어서 찾는 거라고. 그지? 그럼 요 식에서 n분의 f1 그게 P1이거든요. n분의 f2는 P2잖아. n분의 f3는 P3인 거야. 그러니까 이 총 도수를 미리미리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치 뭐처럼 생겼다. x1 P1, x2 P2, x3 P3처럼 생겼다 그 얘기야. 시그마로 나타내보면 시그마 xi pi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뭐 하는 거다? 평균 구하는 거다. 여기서 각각의 확률 변수에 그것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하면 전체 평균이 나오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수는 잘 쓰지 않아요. 이거 자체 가지고 쓸 일은 별로 없고 이걸 가리고 확률 변수하고 각각의 확률들을 나타낸 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말해요. 확률 분포표. 얘랑 얘로 이루어져 있는 표입니다. 책에도 살짝 보시면 중간에 있죠? 표 하나 있죠? 그게 확률 분포표예요. 확률 변수 x랑 각각의 확률에 해당하는 p 그거 두 개를 표로 나타낸 거 그걸 확률 분포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확률 분포표에서 얘랑 얘 사이의 대응 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지. P, X가 30일 확률 얘 얼마야? 10분의 3이잖아요. P, X가 50일 확률 얘 얼마야? 10분의 5 이렇게 생겼잖아요. P, X가 80일 확률 얘 얼마야? 10분의 2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30, 50, 80이라는 정의역이 있고 여기에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뭐 이런 거 있다고 보면 30이 10분의 3한테 가는 거고 50은 10분의 5한테 가는 거고 80은 10분의 2한테 가는 거야. 함수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쓸데없는 거 지우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용어 외우셔야 됩니다. 새로운 용어들이에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확률 분포표에서 그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그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함수라는 용어 때문에 뭔가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식으로 나오는 경우 당연히 있는데 식이 아니라 얘처럼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책에서 그냥 표로 떨렁 줄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함수니까 꼭 식이어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물론 식일 수도 있고. 그래야 니들한테 좀 더 풀게 하지. 그치? 아무튼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 기억하시고요. 내일 할 건데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이름이 있어요. 연속 확률 변수 내일 할 건데 거기 가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요. 얘는 질량을 나타내는 거고 걔는 밀도를 나타내는 거래. 그러라는데 어떻게? 그래? 뭐 그런갑다. 확률 질량 함수 기억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이 각각의 확률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소한 얘기들을 좀 하고 가자면 이 확률들 자체가 애초에 만들기를 각각의 도수를 총 도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커도 1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0 이상은 돼야 돼. 음수는 될 수 없고요. 당연히 이 확률 다 더하면 뭐 돼야 돼요? 1 돼야 돼요. 그죠? 이거 다 더하면 결국 총 도수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구하는 거 이렇게 생겼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분산이라고 하는 건데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Vx 이렇게 써요. 가끔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x의 분산이다 이런 소리인데 분산은 그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걸 중요하거든요.
한글 좀 쓸까요? 분산이라는 건 이거 중학교 때 하지 않나? 분산? 했을걸? 오래돼서 몰라? 네, 중학교 책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편차 제곱의 평균. 요게 분산이거든요. 그럼 편차는 뭐냐? 얘는 x에서 m을 뺀 거야. x는 30점, 50점, 80점 이란 점수. m은 뭐라고요? 평균. 그러니까 내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게 편차인 거야. 아하.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 있는 건 아니라서 평균보다 점수가 낮으면 편차가 음수겠죠? 평균보다 점수가 크면 편차가 양수겠지. 아무튼 요게 편차인데 보면 눈치챌 수 있지만 그래서 분산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1반, 2반 둘 다 평균이 50점이면 확률 분포가 똑같다고 할 수 있냐? 점수의 분포가 똑같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50점에 다 모여 있고 여기는 반이 빵점, 반이 100점이야. 그래서 평균이 50점인 거야. 그렇게 따지면 분포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50점에 다 모여 있는 애들, 이걸 교과서에서는 분포가 고르다고 표현해요. 고른 분포야. 빵점부터 100점까지 한 명씩 있어. 그래서 50점인 애들, 이게 고른 게 아니에요. 왠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점수별로 골고루 애들이 퍼져 있어야 고른 분포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 점수를 고르게 받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게 고른 분포예요. 아무튼 이 분산이 하는 역할은 그래서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즉 평균에 많이 모여 있을수록 분산은 작은 거야. 그죠? 다시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건 편차가 작다는 이야기니까 분산도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분산이 작은 건 고른 분포인 거야? 아닌 거야? 고른 분포인 거야. 분산이 작다는 건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고 우린 그걸 고르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분산이 커지면 편차들이 커졌다는 뜻이니까 고르지 않은 분포가 되는 거야. 편중된 분포가 되는 거라고. 그죠? 근데 이거 그냥 편차를 평균 안 내고 편차 제곱을 평균을 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한 것처럼 편차라는 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냥 편차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다시 0이 돼버려요. 음수인 애도 있고 양수인 애도 있고 더하면 0이 돼. 그러니까 양수를 만들어야 얼마나 퍼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참 좋겠는데 절대값을 씌워가지고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 0보다 클 때도 작을 때 나눠서 풀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시그마야 합을 구할 건데 절대값 있는 거, 절대값 시그마 이런 거 배운 적 없잖아요. 절대값 미분, 절대값 적분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데 이걸 다 양수로 만들어서 더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한 거다? 이 편차를 제곱한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음수였던 편차도 양수로 바뀔 거니까 전부 다 양수인 녀석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요게 편차라고 했으니까 요걸 제곱을 해. 그리고 평균을 낼 때 어떻게 하냐면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 이러면 이게 평균이 돼요. 다시 우리 요 평균에서 시그마 pi 요게 무언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 원래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x1 빼기 m 평균 제곱의 p1 더하기 x2 마이너스 m 제곱 p2 x3 마이너스 m 제곱의 p3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편차를 제곱해서 확률 곱해. 편차 제곱해서 확률 곱해. 편차 제곱해서 확률 곱해. 그래서 다 더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돼요.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 시그마 pi 얘가 무엇의 평균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시그마라는 기호가 아니어도 돼.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곱하는 녀석, 요 녀석의 평균이다 그런 소리가 돼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분산의 정의여서 꼭 기억해야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잘 안 해요. 실제로 계산할 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자꾸 굴러가지 왜? 상이 기울었나?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뭐 썼다 지울게요. 요거 시그마 D의 제곱이니까 전개해야겠죠? X 아직 시그마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는 척하고 들으면 돼요. PI 더하기 M제곱 PI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옆에 시그마. 그지? 그래서 다 따로따로 볼 텐데 얘 보니까 어때? X제곱의 시그마 PI죠. 평균이야. 무엇의 평균? X제곱의 평균이에요. 얘는요. 이 M은 뭐 시그마랑 상관없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갈 거야. 마이너스 2M의 시그마 XP. 이거 뭐라고? X의 제곱이니까 이거 M이에요. M이야. 이거 똑같아요. 얘는 뭐야? M제곱은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 시그마 PI예요. 얘 뭐야? 1이지 뭐 1. 1의 평균도 말이 되지만 그냥 확률 다 더하세요. 그러니까 1이잖아요. 마이너스 2M제곱에 더하기 M제곱이야. 결국 마이너스 M제곱이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 이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xi 제곱 pi 마이너스 m 제곱 즉 뭐라고 할 거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저거는 저 시그마라는 공식을 쭉 전개해서 유도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할 땐 이걸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숫자를 넣어봐도 되지만 넣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찾을 거야. 이거 평균 얼마냐? 평균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찾는다고요? 30 곱하기 10분의 3 50 곱하기 10분의 5 뭐야? 80 곱하기 10분의 2야. 그래서 뭐야? 50? 인가 본데? 왜? 얘 9. 얘는 25? 얘는 16? 50 맞지? 맞네. 그죠? 평균이 50이야. 그럼 아이씨 너무 쉬운 숫자가 돼버렸네. 노린 것처럼 쉬워져 버렸잖아. 그래도 분산 구해보면 분산의 정의대로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지만 계산할 땐 이렇게 거의 하지 않지만 요거 가지고 해보면 분산을 진짜 정의대로 풀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이 녀석의 편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0. 그지? 30점이고 평균이 50이기 때문에 편차 제곱에 확률을 곱할 거고요. 요거 편차 제곱에 확률을 곱할 거고요. 요거 편차 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돼. 이게 분산이에요. 계산을 좀 해보면 얘는 얼마냐? 12? 120? 100, 뭐? 120. 120. 얘는 빵. 얘는 180? 이야? 다들 이렇게 모르는 표정이지? 산수 안 하냐? 300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지? 얘가 분산인데 얘를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주로 어떻게 한다고?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서 만든다고요. 그럼 제곱의 평균이라는 걸 찾아보면 얘는 뭐 하면 돼? 이거 제곱해서 확률을 곱하면 돼. 그지? 제곱해서 30의 제곱에다가 10분의 3을 곱하고 50의 제곱에다가 10분의 5를 곱하고 80의 제곱에다가 10분의 2를 곱해요. 계산하면 얼마야? 니들이 해.
알았냐? 얼마? 270. 얘는 1250? 얘는 8864 128? 1280 다 더하면 얼마야? 갈수록 태산이네. 얘랑 둘이 더하면 1550 2800 그지? 그러니까 얘는 2800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여기서 뭐 뺀다고? 평균의 제곱 50의 제곱을 뺀다고. 그럼 누가 되더라? 300이 되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얘랑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분산이라는 걸 찾을 땐 이걸 많이 써요. 이거 되게 이게 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숫자가 운 좋게 50이어서 그렇고요. 이게 5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9가 되잖아? 그럼 이게 뭐야? 19의 제곱이고요. 이건 뭐 1의 제곱이니까 됐고 이것도 31의 제곱을 해야 돼. 49가 아니라 48.5 이런 거 나왔다고 쳐봐. 그럼 되게 더러운 숫자들을 제곱해야 돼요. 훨씬 더 귀찮은 일이라고. 그죠? 이게 산수가 오히려 더 깔끔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분산의 정의 이렇게 생겼어. 당연히 기억은 해야지. 정의니까. 그런데 실제 계산은 이거로 많이 하게 될 거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아예 그래서 책에서 이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야, 저 확률표 주고 제곱의 평균 한번 구해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평균이랑 분산 가지고 이 녀석 유도해봐라.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찾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 하나 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데 기호는 이렇게 써요. 이거 6을 옆으로 돌려놓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으시면 돼요. 시그마 x입니다. 얘는 뭐냐면 루트 분산이에요. 분산에 루트 씌우면 그냥 표준 편차입니다. 이게 왜냐면 분산이라는 건 제곱을 했잖아. 그러니까 차원이 너무 커졌다고. 다시 루트를 씌워서 낮출 거란 이야기예요. 양수로 만들려고 제곱을 했는데 이건 실제로 시험 점수보다 차원이 높은 녀석이잖아요. 2차니까. 다시 낮추기 위해서 그냥 루트를 씌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써먹을 녀석이다. 그래서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거 세 개가 뭐 사실은 얘나 얘는 같은 거니까 요거 세 개가 요 단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가지고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확률 변수를 조금씩 바꾸는 거 나오는데 요거까지 얘기를 하고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몇 개. 뭐 할 거냐면 확률 변수를 이렇게 바꿀 거라는 거야. 바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x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a를 곱할 거라는 이야기야. 시험 점수 저렇게 받아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 2배씩 해줄 거야. 점수를. 좋죠? 시험 점수 다 2배씩 해줄 거야. 평균 어떻게 돼요? 2배가 되지 뭐. 2배가 되죠. 2배를 했더니 100점이 넘잖아요. 50점씩 뺄 거야. 그럼 평균 어떻게 돼요? 시험 점수를 50점씩 낮췄어. 평균 어떻게 돼요? 똑같이 50점 내려가겠지. 내가 니네 점수 2배 해주면 평균도 다 2배 되고요. 50점을 더 해주면 평균도 50점 올라가고 30점을 까면 평균도 30점 내려간다고. 그냥 다 똑같이 움직인다고. 여기 이렇게 썼다는 건 x1, x2, x3를 다 똑같이 a배하고 b를 더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평균도 당연히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확률 변수에 a 곱하고 b를 더할 때 똑같아. 평균에다 a 곱하고 b 더하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어차피 얘는 여기다 루트 씌울 거니까 요거 생각하면 되죠. 분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해 보면 분산은 편차 가지고 보는 거였거든요. 내가 니네 시험 점수를 다 2배씩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점수도 2배, 평균도 2배, 그럼 편차도 2배가 돼요. 차이도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몇 배 돼요? 4배가 돼요. 그죠? 내가 시험 점수를 3배씩 해주면 내 점수도 3배, 평균도 3배, 편차도 3배. 분산은 몇 배? 9배가 됩니다. 제곱배가 돼야죠. 편차를 제곱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x에다 a를 곱했다고. 분산은 몇 배 된다고? a 제곱배가 된다고. 이렇게. 그지? 더하기 비할 거야. 시험 점수 내가 50점씩 다 줄 거야. 그럼 내 점수 50점 올라가요? 평균도 50점 올라가요. 편차는 그대로예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더하기 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분산한테는 몇 배 하는 것만 의미 있지 몇 점을 더하는 건 의미가 없다. 편차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그마는 어차피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똑같이 a 배가 된다. 근데 혹시 a가 음수일까 봐 그래서 그냥 절대값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몇 배 하는 것만 분산이나 표준 편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뭐 참고라고 해서 증명 써 있는데 뭐 그냥 시험 점수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도록 하시고요. 예제를 몇 개 보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388번인데요. 일단 칠판 좀 지우고 갈까요? (388번)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p x가 x1 확률이 kx 제곱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서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거 4개밖에 없대요. 그지? 그러면서 이제 k를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이거로 만약에 내가 확률분포 표를 완성시킨다고 보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래요? 1, 2, 3, 4밖에 없대요. 여기다 1, 2, 3, 4밖에 못 넣는다며. 여기다 1, 2, 3, 4 넣을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아니 뭐 쓰고 싶은데 5 써도 돼. 그 확률이 빵이면 되지 뭐. 없는 거니까. 그지? 1, 2, 3, 4 이외에 나머지 애들은 확률이 빵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지. 이 상태에서 그래서 확률 찾아보면 1일 확률은 얼마래? K래. 2일 확률은 얼마래? 4K. 여긴 9K, 여긴 16K야. 확률분포 표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K 어떻게 찾죠? K는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으면 돼? 다 더하면 1이다. 확률 다 더하면 1이잖아요. 존재하는 확률 변수가 1, 2, 3, 4,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30K죠. 이거 다 더하면 30K. 얘가 1이다. 그래서 K가 30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이러고 나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X가 뭐 2 이하일 확률이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럼 X가 2 이하일 확률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X가 1일 확률이랑 2일 확률이랑 두 개 더하면 되죠. 그지? 요거 30분의 1, 요거 30분의 4, 30분의 5, 6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하는 김에 어떻게 구한다고요? 평균 구하는 거니까 기대값 1 곱하기 30분의 1 2 곱하기 30분의 4 3 곱하기 30분의 9 4 곱하기 30분의 16 이거 하면 되네요. 그죠? 분자만 보면 괜히 아니야. 딴 소리 하지 말고 여기 계산하면 나오겠지? 뭐 해?
근데 이게 1, 1의 제곱, 2, 2의 제곱, 3, 3의 제곱, 4, 4의 제곱이야.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죠. 이게 뭐다? 시그마 1에서 4까지 K 세제곱. 기억나? 2분의 4 이런 거였단다.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다 이고요. 그래서 387번 보자고요. 눈으로만 볼 거야. 수학 원한 친구들은 금방 할 수 있겠죠? 이거 다 더해서 1이잖아요. 제 밑에 볼까요? 390번. 뭐 하라고 한 건지 알겠죠? 다 더하면 1이야. 이거 다 뭐 되는 거야? 연쇄소거 되는 거야. 부분분수를 찢으면 연쇄소거 되든지 분모 유리화하면 되든지. 수학 오늘 안 한 사람은 노가다를 열심히 하시고요. 유형 3번 가겠습니다. 제비뽑기 있네요. 396번 봅시다.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7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물어보는 건 뭐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 이하래. 그럼 결국 얘 뭐다? p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다. 그치? 그럼 결국 얘 뭐다? x가 1일 확률이랑 2일 확률이랑 3일 확률을 다 더하면 되죠. 이게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다른 건 없잖아요. 그죠? 하나거나 두 개거나 세 개니까. 그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7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당첨 제비가 몇 개냐? 이잖아. 1개의 확률, 2개의 확률, 3개의 확률 구해서 다 더해도 되지만 뭐 하면 돼? 1에서 0일 확률을 찾아서 빼는 게 편하겠죠. 어차피 3개 꺼낼 거니까. 그치?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 지금 당첨 제비가 3개 있는 거고 꽝이 4개 있는 거잖아. 합쳐서 7개라고 그랬거든. 그지? 근데 저 중에 3개 꺼낼 거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3개 다 다르다고 봐야죠. 이거 4개도 다 다르다고 봐야지. 그래 뭐다? 7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거다. 근데 꽝만 3개 나오더라. 그쵸? 이게 당첨 제비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표를 완성하고 싶었으면 확률 변수 x가 0, 1, 2, 3 이렇게 되겠죠? 많으면 3개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확률 찾으면 얘는 뭐라고? 7C3분의 4C3 이렇게 생겼어요. 계산해 볼까요? 7C3이면 35야. 이건 35분의 3이다. 얘는 얼마야? 당첨 제비가 3개일 확률은 7C3분의 3C3이죠. 당첨만 3개 나와야 되잖아. 얘는 35분의 1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당첨 제비가 하나래. 아, 이거 할 걸 그랬다. 이거 하자. 7C3분의 당첨이 2개 나오고 당첨 아닌 게 하나 나오죠. 그럼 얘는 35분의 뭐야? 12?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여기는 7C3분의 3C1, 4C2 이렇게 생겼죠. 35분의 뭐야? 18?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죠? 이거 다 더하면 1이라며. 1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확률 보표야.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 이제? 이걸 기대값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평균이랑 기대값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뭘 기대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3개의 제비를 꺼낼 건데 이 중에 당첨 제비가 몇 개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즉 평균 찾으세요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기대값은 어떻게 찾는다?
35분의 4에 0. 35분에는 다 똑같네. 1 곱하기 18, 2 곱하기 12, 3 곱하기 1. 이 다 계산하면 18에 24 하면 42, 45. 니까 7분의 9다. 그 얘기네요. 대충 하나보다는 많이 나오겠다. 한 개 조금 더 라고 기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얘는요. 제곱의 평균이야. 똑같이 35분의 제곱해서 곱해요. 제곱해서 곱해요. 18. 제곱해서 곱해요. 48. 제곱해서 곱해요. 9. 이렇게 하니까 66이야? 이해하면 75야? 그럼 얘는 7분의 뭐? 15?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얘가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제곱의 평균 구했으니까 뭐 구해야 돼? 분산 구해야지, 분산.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7분의 15에서 7분의 9의 제곱을 뺀다고요. 그러면 49분의 얘 7 곱하면 얼마야? 105? 105에서 81을 빼. 그 얼마야? 24? 49분의 24. 얘가 약분 안 되지? 얘가 분산이다. 표준 편차 어떻게 생겼다고요? 7분의 2루트 6. 얘가 표준 편차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가 완성되면 이런 애들이 그냥 줄줄이 다 나가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오케이? 굉장히 귀찮지만 니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 398번, 뭐 399번 다 확률표 표 완성하면 해결되는 것들이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유형 5번.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이 표를 만드시면 되거든요. 402번 같은 거 보면 지금 이거랑 똑같죠. 이거 제비뽑기 하는 거랑 똑같잖아. 402번 문제 읽어보면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4개가 있는데 거기서 2개 꺼낼 거래. 빨간 구슬의 개수 물어봤어. 그럼 빨간 구슬의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제일 작은 거 뭐다? 0부터지. 어디까지? 빨간 공의 개수니까 2개까지지. 2개 꺼낼 거라며. 공이 7개, 구슬 7개 있고 그 중에 2개 꺼낼 거니까 빨간 게 안 나오든지 1개 나오든지 2개 나오든지 않아. 표 완성하면 되죠. 표 완성시켜놓고 나서 평균 구하래잖아. 이런 짓을 그냥 하는 거라고요. 얘는 3개짜리니까 더 많은데 2개짜리 여기까지밖에 없잖아. 분모는 더 간단해지겠죠. 그죠?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손으로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유형 6번? 6번? 유형 6번?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보면 좀 정신사 나오니까. 유형 6번 보시면 406번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5고요. 제곱의 평균이 뭐야? 29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다? 분산. 분산 얼마? 4. 그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4. 밑에 보니까 y가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 y랑 vy가 나왔어. 이 y가 20이고 vy는 16이래. 이걸로 a, b를 구하세요. 야. 그럼 이렇게 봐야죠. y 자리에 얘 넣으란 이야기야. 그죠? ax 더하기 b 하자고. 얘가 얼마다? 20이다. 근데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대? a, ex 더하기 b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이. 그죠? 이게 얼마야? 5네요. 5. 그러니까 아하 5a 더하기 b가 20이라고. 그 소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vy래. v에 ax 더하기 b야. 이건 누구랑 똑같다? a 제곱
Vx 끝. 더하기 B는 의미 없다. Vx가 얼마인데? 4요. 그러니까 4A 제곱이야. 얘가 16이래. A가 2. 넣으면 B는 10. 오케이? 산수하는 문제입니다. 유형 7번은 산수하는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오늘 어깨가 아프지? 글씨를 많이 써야 되는데 정규 수업이 없어서 그런가? 수업이 없어서 그래. 아이씨, 오늘 원래 쉬는 날인데 몸이 아는 거지. 주말 내내 일했고 월요일도 일했으면 화요일을 쉬어라. 자, 글씨가 좀 느리고 개판이어도 이해하세요. 이항분포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항분포는 밑에 공식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은 그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게 이항분포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항분포인지를 알아야 뭐 공식에 넣어서 푸니까. 그래서 그 이항분포가 뭔지 한번 보면 뭐 글자 이래. 쓰긴 똑바로 써야지. 다 왔어. 외우는 겁니다. 외워야 돼 이거. 니네가 외워야 돼. 빨리 지금 10번 정도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눈 감고 외워봐. 외우시나. 외워야 돼 이거. 진짜 외워야 돼. 뭐 책이랑 뭐 이렇게 사소한 워딩은 다르겠지만 의미는 이거니까 이걸 외우세요. 내가 이렇게 입에 붙어가지고 난 이렇게 설명하잖아. 책마다 다른데 어떻게? 중요한 키워드들 집어드리면 이거예요. 여기 뭐가 써 있었는지 기억나? 횟수.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독립시행. 우리 이거 어제 했죠? 조건부 확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다고요? 독립시행 뭐였어?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 그죠? 그 결과들이 다 독립인 거. 그러니까 자,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되어 있대.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거. 6분의 1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 노리지 않는 이상. 6분의 1로 결정되어 있어. 그걸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그 여러 번 반복해서 실제로 1의 눈이 몇 번 나왔냐가 확률 변수인 확률 분포. 그게 이항 분포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몇 번 던질까요? 3번만 할까? 3번.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1의 눈이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평균적으로 몇 번일까? 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할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확률 표를 완성하면 되죠. 그지? 확률 변수 x. 제일 작은 게 얼마? 0. 안 나올 수도 있잖아. 0. 0일 확률은 얼마야?
그지? 깔끔하게 쓰면 이거긴 하지. 근데 뭔가 앞에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러면 그 다음 확률 변수는 1이죠. 1이 확률 얼마야? 3, 1에 6분의 1에 6분의 5. 그니까 뭐 하는 거야 이 고3들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3, C, 0 있어야 된다고. 그지? 두 개인 건 3, C, 2에 6분의 1에 제곱 6분의 5에 1 3, 3C, 3에 6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되죠. 얘랑 얘 사이의 관계, 대응 관계,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 이양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뭘? 물어서 질량으로에 대해 찾은 결과 아니야 됐어. 미쳤나 봐 왜 이래. 다시 이양 부르면 안 나온다 쟤. 시리야 잘 나오네. 뭐라고? 이양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는 뭐랑 똑같은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 찾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 할 때 찾는 거잖아요. 3번 중에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3C2에 나왔어 2번, 안 나왔어 1번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대응 관계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그럼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생각해보면 이거 두 개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몇 번 시행할 건데 그리고 한 번에서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데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때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P하고 N하고 이거 두 개가 결정이 나면 얘가 완성이 돼요. 표가 완성이 돼.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오거든. N하고 P만 알면. 어차피 0, 1, 2, 3부터 N까지는 그냥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에다 집어넣어서 확률표 표가 완성이 되고 표가 완성이 된다는 건 평균도 구해지고 분산도 구해진다는 이야기니까.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양분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양분포를 나타내는 기호로 대문자 B를 이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N하고 P를 써요. 얘는 이양분포라는 표시고요. 그래서 몇 번 시행할 거고 한 번에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만 있으면 표가 완성이 되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당연히 독립시행이라는 거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횟수라는 거 얘가 확률 변수여야 이양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넘어온다고 치고 표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려면 이거 다 곱해둬야 되거든요. 고작 주사위 3번 던지는 건데 30번 던지고 300번 던지면 어떡해. 못한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그럴 리가 없지. 방법을 주겠죠. 생각을 해보자고.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항분포 그러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60번 던질 거야. 너무 많은가? 6번 던질 거야. 6번 던질 거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찾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6분의 1이죠. 몇 번 1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냐? 6번을 던지면 한 번쯤 나오겠지 라고 기대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왜? 곱해서 뭐랑 뭐를 N하고 P를 곱해서 시행 횟수랑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하면 그 정도 나오겠거니 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즉 그게 뭐다? 평균값이다 그 얘기예요. 그 이양분포에서의 평균은 표를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둘이 곱하면 끝나요. 엄청 편하지. 이것만 찾으면 되거든. 말했잖아. 이양분포라는 것만 알아차리면 존나 편하게 구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표를 막 그리다 보면 현타가 오겠지. 씨발 뭐라고? 많이 보던 건데 이거.
이건 알아야 돼. 이항분포인 걸 알면 엄청 편하게 풀어요. 심지어 분산 얘 어떻게 푸냐면 NP에다가 Q를 곱해요. 이 Q는 뭐냐면 1-P예요.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평균은 얼마다? 6이랑 6분의 1을 곱해서 1이야. 분산은 얼마다? 6, 6분의 1, 6분의 5야. 그래서 6분의 5예요. 분산이. 표준편차 어떻게 구하겠어요? 루트지 뭐. 루트 NPQ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항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입니다. 외우면 되겠죠? 이항분포인 줄만 알면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 눈에 찍고 갈까요? 책 잠깐 보시면 62페이지 5-5에 보시면 이항분포 써있죠? 읽어보면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과 똑같고 이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한다. 오케이? 거기 뭐 써두세요. 그 뭐 PX 졸라 복잡하게 생긴 거 그 옆에 뭐라고 쓰면 돼? 독립시행의 확률 써두라고. 이게 X가 0일 때랑 N일 때가 마치 다른 것처럼 생겼지만 가운데 식에다 0 집어넣고 N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 나와요. 그냥. 다른 게 아니야. 가운데 있는 그 녀석이 독립시행의 확률 할 때 우리 했던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되게 어려운 용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하는 것 같죠? 기억하시고 문제 풀기 전에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좋은 소리거든요? 큰 수의 법칙이래. 읽어보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난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그럼 이 N분의 X를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통계적 확률을 그랬다고요. 상대도수라고 불렀죠. 정확히는. 그러면서 뭐래요?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아무 숫자, 아무 양수나 상관없대요. N이 한없이 커질수록 P 절대값 N분의 X P가 H보다 작을 확률이 1에 가까워진대. 여기 앞에 N이 커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 기호를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N이 커지면 이란 소리야. 시행 횟수가 졸라 많아지면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뭐래? 확률이 1이래. 뭔 소리야? 참이다. 전 사건이다. 일어난다. 이 안에 들어있는 말이 참이다. 그 얘기야. 이 안에 들어있는 말이 뭔데? 상대도수와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임의의 양수보다도 작대. 네가 아무리 작은 양수 골라봐 그거보다 작아.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뭔 소리야 결국? 0이다. 누가? 얘가. 뭔데? 상대도수와 수학적 확률의 차이. 즉 뭐다? 얘네들이 같아진다. 시행 횟수가 졸라 많아지면 그 상대도수, 시행 횟수분의 실제로 일어난 횟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말을 이렇게 졸라 어렵게 하고 있어요. 우리 어제 했던 얘기 중에 확률 처음 할 때 지난주구나. 확률 할 때 그런 얘기 했죠. 통계적 확률이란 거 하면서 n이 충분히 크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그런 얘기 했잖아. 주사위를 6개 던지면 정말로 1이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60번 던지고 600번 던지고 6만 번 던지면 거의 10,000번 근처로 나올 거라고. 갑자기 2만 번이 될 일은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계속 커지다 보면 결국 이 통계적인 확률 혹은 상대도수라는 것도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라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야. 뒤에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뭘 문제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우리는 문제를 풀러 가야죠. 413번. 이건 지우지 말아야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다음 시간에 쓰고 싶다. 또 써야 되잖아 이걸. 횟수를 지워가지고 못 쓰나? 자, 413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 우리 보통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 10,2분의 1이야.
이게 뭐라고? 시행 횟수. 얘가 뭐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 한 번에 시행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요. 그죠? 이 상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야? P, X가 2 이하일 확률이래. 그럼 얘도 사건 발생 횟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잖아요. 떨어져 있잖아. 그지? 그럼 2 이하일 확률인데 그럼 2 이하일 확률이라는 건 실제로 뭐 얘기하는 거야? 0일 확률이랑 1일 확률이랑 2일 확률을 구해서 다 더하세요. 그 얘기가 되겠죠. 0일 확률은 어떻게 생겼다? 10, C, 0에 2분의 1에 0제곱, 2분의 1에 10제곱 10, C, 1에 일어나기를 한 번, 일어나지 않기를 9번. 이걸 뭐라 불렀다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그랬다고. 2번 일어나지 않기를 8번.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평균이 얼마야? 5. 분산이 얼마다? 2분의 5. 5에다가 Q 곱하면 되잖아. Q가 2분의 1인데. 2분의 5. 표준 편차 얼마? 2분의 루트 10. 오케이? 줄라 쉽죠? 이거 됐고 417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보니까 이거 뭐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래.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소리구나. 시행 횟수가 몇 번? 36번. 36번. 사건 발생 확률이 얼마? 3분의 1이야, 2야? 2. 36CX. 3분의 2의 X잖아. 그지? 앞에 뭐라고 써 있어? P. X가 X1 확률이야. 이게 뭐래? 36CX에 3분의 2의 X잖아요. 3분의 1에 36-X고. 얘가 일어난다는 거고 얘가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요 따위로 생겨 먹었다는 건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생긴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거야. 그치? 평균이랑 편차 구하래요. 평균 얼마? 24. 분산 얼마? 이상한데? 아니 야 이런 산술제 36에 3분의 2 곱하면 24. 분산은 36에 3분의 2에 3분의 1 곱하는 거잖아. 3, 8, 24냐? 아니 싫어? 자, NPQ NPRQ 아니 그러니까 얘가 이미 평균이잖아. 거기에 Q 하나 더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8이다 그 얘기야. 표준 편차 얼마다? 2 루트 2다. 오케이? 425번. 에이, 지워. 자리가 없어. 칠판 좁아. 425번. 육가락 한 개를 던질 때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인데 4개를 동시에 던져서 평평한 면이 3개, 둥근 면이 하나 나오는 걸 걸이라고 한대요. 육가락 4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25번 반복할 때 걸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중요한 단어 뭐다? 횟수. 25번 반복한대. 그런데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돼? 이항분포로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시행 횟수가 몇 번? 25번. 일어날 확률이 얼마야? 계산해야지. 거리 나온다며. 거리 뭐래? 평평한 거 3개, 둥그란 거 하나.
그럼 거리 나올 확률은 얼마야? 어떻게 구해? 이렇게 써볼까? P 걸 6가락 4개 던질 건데 3개는 평평한 거, 하나가 둥근 거. 4개 중에 3개 골라서 5분의 3이 3개, 5분의 2가 1개. 얘가 거리 나올 확률이네요. 맞죠? 계산 다 해보면 625분의 4 뭐? 216?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거리 나올 확률이네요. 625분의 216. 그치? 그럼 뭐 하래? 평균 구하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곱해요. 25분의 216. 오케이? 25번 던지면 몇 번이야? 한 9번쯤 나오나 보다. 그죠? 대충 그 정도 나오겠거나 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야, 요건 약간 어려운데? 요건 하나 해볼까요? 431번. 431번은 약간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원점 출발해서 소직선 위로 움직인대.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할 거야. 마지막 줄에 보면 30번 던지잖아요. 주사위를 30번 던지거든? 아, 독립 시행하는구나. 그러면서 뭐야?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대. 그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냐 안 나오냐잖아. 아, 그래서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아무튼 그래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30번 시행할 거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랬으면 이항분포거든. 근데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면 좌표를 구하래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아니고 좌표의 기대값을 구하래. 그래서 어려운 거야. 나는 횟수라고 해야 이항분포인데 구하라고 한 건 좌표니까 뭐 해야 돼? 횟수랑 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이해되지 무슨 얘기지?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시행은 30번 할 건데 P의 좌표를 X라고 할 거래. 그럼 X는 뺏겼으니까 Y를 써야죠. Y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Y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시행 횟수는 30번. 내가 원하는 사건의 발생 확률은 3분의 1.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니까. 그치? 그런데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3의 배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 3의 배수가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1이래. 그럼 좌표는 3의 배수가 나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3. 3의 배수가 아닌 거 총 30번 시행하는 거니까 30-y 3의 배수가 아닐 때마다 왼쪽으로 1 이란 소리고 다 종합을 해보면 누가 된다? 4y 마이너스 30 이렇게 생겼다. 그치?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뭐다? x의 기대값이니까 4 y의 기대값에다가 30을 빼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y의 기대값 구하면 되네. y의 기대값 얼마야? 10이네요. 10. 얼마다 그래서? 40에서 30 빼니까 10이다. 이렇게 생겼네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변수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이항분포가 되려면 뭘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 돼. 이거. 횟수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유형 12번 있죠. 여기도 보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첫 번째 대표 문제 같은 거 보면 동전 던지기 하는 거야. 금액의 기대값을 물어봤어요. 각각의 동전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얼마 나올지. 아, 이거 다 풀어주면 재미가 없는데.
이거 해봐. 이거 해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건 좀 골치 아파요. 어려운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풀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 집에 와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